시사 팩트 오늘 세 번째 팩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 이 두 사람이 오늘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주축인 한 세미나에 나란히 나와서 축사도 함께 했다는데 모두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어려운 국내외적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사실 한때 당원 중심이라고 해서 저도 당원 중심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서 이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좀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저 역시 보수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야당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익을 지킬 전략과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외교도 결국은 보수 정치가 재건돼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데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지난 6월에였죠. 한번 잠깐 한 행사에서 마주쳤던 걸 빼면 오세훈, 한동훈이 두 사람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식으로 축사까지 하는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서로를 맞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윤준희 위원님,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꼭 하루 앞둔 날이거든요. 이런 날 저 두 사람이 국민의힘 행사에서 보수 변화, 보수 재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둘러싼 지지층과 당원 국민들의 우려를 사실은 깊이 공감하고 있는 두 정치인이 만났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기사회생했던 그런 아주 뜻깊은 승리를 거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줬던 또 두 축입니다. 그런 만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아까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야말로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던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김기현 대표마저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국민들과 좀 괴리돼 있는 그런 노선이 좀 지배적이고 사실 당원이 중요합니다. 당원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온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당원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민심도 고르게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 당원 중심 노선이라고 해서 당협위원장도 이제 당원들이 직선으로 직접 뽑게 한다 이런 노선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결국은 특정 계파를 솎아내는 혹은 지도부에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분열에 휩싸이면은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친다. 그런 아주 충정 어린 저는 경고와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장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회의단으로 전체 당협위원장을 대선출하는 방안을 좀 거둬주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뺄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 다시 말해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윤리위 현역 사인 중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지자들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내일 장동혁 대표 1주년인데 그 1년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가와 같습니다.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오늘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만났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제명 사태 이후에 처음 만난 거라고 하던데 뭐 일단 악수는 나누고 별다른 대화는 안 했다고 합니다. 권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껄끄러우셨겠는데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표현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만 속내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소위 이제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윤리위를 통해서 사실 그러니까 동의하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을 좀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번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을 내세워서 되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윤리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상대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 민주 정치에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공개적으로 사실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것에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근거가 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던가 그리고 법원에서 윤석열 1심 유죄가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주장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악수라도 할 정도로 만난 건요. 한동훈 제명 사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장 대표를 직격한 뒤였고 장 대표도 내일이면 국민의힘 당대표에 취임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국민의힘 대표 중에 제일 길게 재임하는 그런 당대표가 될 텐데 모레부터 1박 2일 동안 의원 연찬회도 열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우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이렇게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연찬회 초청 의사를 전달해 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정이고요. 혹시 오실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영 변호사님, 장 대표가 내일 취임 1주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레 지금 의원 연찬회를 바로 잡았는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장 대표보다는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좀 기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갈 뿐만 아니라 제가 정당사에서도 연찬회에 전직 대통령 오신 거는 최초 사례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셈법, 당내에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정정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금 쏠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 충분히 나올 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없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카드가 나오는 셈이 되고 그럼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그간의 주장들이 그냥 주장에 불과했던 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나 저는 지난 선거에 나셨었을 때도 이제 뭐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바라는 거 없이 나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현실 정치에 저렇게 다른 뭐 세력 간의 다툼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또 달라지는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영상 메시지 정도만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